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M&A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인수합병 규모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IT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성사된 주요 M&A 계약은 약 20건으로 액수로는 총 28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3조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이미 지난해 전체 M&A 규모 259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았던 2017년 281억 달러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M&A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반도체 수요가 PC, 가전, 스마트폰에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AI, 5G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M&A를 해야 시장 선점이 가능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M&A는 지금 필수인 상황이죠. 인텔이 지난 7월에 스마트폰용 모뎀 사업을 10억 달러에 애플에 매각하기로 했고, 앞서 5월에는 미국의 마벨이 무선 랜 사업을 17억 달러에 네덜란드 NXP에 팔았습니다. 또 독일의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사이프러스를 인수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M&A는 메가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바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2010년 후반때부터 M&A 시장에서 인수자의 국적을 따지는 일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CEO를 맡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자 트럼프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막았습니다. 앞서 2015년에는 중국의 칭하유니그룹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섰다가 또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 정부의 방해로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중국은 열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업체 NXP 인수 승인을 결국 좌절시켰습니다. 사실 퀄컴의 NXP 인수는 그 규모만 해도 440억 달러로 하나로 약 50조 원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메가딜인데요. 원체 글로벌 기업 간 메모드급 M&A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반독점 당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유일하게 비토를 한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8개 국가가 모두 승인한 것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인 하웨이와 ZTE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등을 제재한 데 따른 응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성질의 싸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메가딜은 당분간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반도체 분야 M&A도 이런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상 메가딜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로 2, 3조 원. 물론 이 금액도 크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잘한 수준이죠. 이 자잘한 M&A는 많지만 수십조 수준의 M&A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쪽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7월에 반도체 장비 분야 1위 업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일본의 뛰어난 장비회사 고쿠사이 일렉트릭을 먹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수 금액이 2,500억 엔이었는데요. 하나로 약 2조 6,700억 정도 됩니다. 이 고쿠사이는 히타치 국제전기에서 분사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사실 이 고쿠사이도 애초에 중국 기업이 눈독을 들였고 그래서 중국 쪽에 팔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로부터 이 장비 수입도 안 되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뛰어난 장비 업체를 사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바로 서구권,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의 견제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가 고쿠사이를 먹어서 기술이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국의 1등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서둘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둘렀다는 관측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만 갖고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국적이 중요해졌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호주의가 글로벌 무역에서 득세하고 있고 이 보호주의가 미래 산업 패권과 연계돼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면서 M&A 시장에서도 인수기업의 국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지금 돈이 있어도 실탄이 있어도 서구권 기업이나 일본 기업을 인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국도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최대 수요국으로서 반독점 심사를 할 때마다 자신들의 M&A를 해코지했던 미국이나 유럽권 기업의 M&A에 승인을 안 해주는 식으로 번번이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희생자로 하웨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퀄컴도 하웨이 못지않은 희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최고의 설계 기술을 가진 퀄컴이 만약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단연 1위 업체인 NXP를 먹었다면 그 파괴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한편으로 퀄컴의 NXP 인수 실패 덕분에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할 가능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이 NXP를 인수한다고 발표하면 많은 나라, 중국, 일본, 유럽, 미국도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반독점 승인 심사를 해줄 것이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퀄컴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수를 발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각 나라의 승인 절차까지 끝나야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미래 산업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요즘 IT 분야 기업 간 M&A를 보면요, 대부분 우방국끼리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는 기업이 체제가 다른 나라에 기업을 넘기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큰 매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업 파운드리 업계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질이 없습니다. 이 매물 가격이 10조 원대라 인수기업의 덩치가 커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파운드리도 미중 무역 분쟁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인수자 측에서 보면 시너지가 크고 또 이 기업을 넘기는 글로벌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가격을 후하게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자가 바로 SMIC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사는 그림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통째 매각되는 일은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국적이 우리 편이 아니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기본적으로는 기저에 있는 철학은 내 편, 남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 분야 등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은 기껏해야 대만 기업만 살 수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대만 기업 인수도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밀착을 떠올리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돈에 국적이 따라붙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